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토요일 아침인데요. 한국일보가 깜짝 놀랄 만한 단독 기사를 오늘 내보냈기에 여러분과 그 기사의 이제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1년, 2022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은 당연히 이 대장동 개발과 불법 초과이익 특혜 이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장동 게이트.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에서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것이 이른바 김만배가 얘기했던 그분, 윗분. 이제 그분이 누구냐 이거였는데 한국일보가 오늘 아침 일면 톱에 대장동의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다. 이렇게 일면 톱으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신문쟁이들이 이제 일면의 단독 보도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신문의 왼쪽에서 끝까지 이렇게 다 일면 톱으로 쓰는 때는 이제 매우 큰 기사일 때 그렇게 쓰는데요. 그걸 통단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단을 나누지 않고 그냥 통단으로 기사를 썼다. 한국일보 일면 통단 톱 기사가 바로 대장동 그분은 현직 대법관, A 대법관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 실명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김만배와 정영학 회계사 두 사람의 녹취록 지금부터 1년 전인 2021년 2월 4일자 2021년 2월 4일자 녹취 내용입니다.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에 넘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랬지.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아. 이게 김만배의 그 녹취록에 나오는 육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여기에 처음에는 저분이라고 합니다.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 했었지.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대법관 13명 중에서 여러분 처장이라는 말로 직함을 처장, 다른 사람들은 다 대법관님 부르는데 이 사람만 처장으로 부르는데요. 그 녹취가 있었던 2021년 2월 4일 현재 처장인 사람, 이 사람은 올해 66세가 되는 조재현 대법관입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 2년 반 동안 법원 행정처장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관 중에서 유일하게 처장님 이렇게 불리는 사람은 그 당시, 그러니까 김만배와 정영학이 이 녹취를 했을 그 당시에는 조재현 대법관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조재현. 또 하나는 이제 김만배가 성균관대를 동양학과 나왔죠. 성균관대 동문 출신 이런 이제 연결고리를 저희가 얘기하곤 하는데 글쎄요, 이건 100%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조재현 대법관이 성균관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두 가지 이제 연결고리로 생각을 해 본다면 처장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조재현, 그리고 김만배의 대학 선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글쎄요, 대학교 선후배가 얼마나 연결고리가 있겠느냐.
또 성균관대 학풍의 그 선후배를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냐, 뭐 이런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정수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작년 10월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의원들이 물어봤을 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치인 그분은 아니다. 검찰이 그분이 누구인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정치인 그분은 아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재명은 아니다. 언론이 지금 얘기를 띄우고 있는 그분은 아니다. 그분은 아니다. 이재명은 아니다. 뭐 그런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온 녹취록에 이제 천화동인 1호 이곳에 이 배당금이 1,000억이 넘는데 그랬지 않습니까? 김만배가 그 일당들한테 너희도 알지만 아니 천화동인 1호는 내게 아니라 그분 거잖아. 절반은 그분 거잖아.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 그래서 그 천화동인을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대장동은 설계했다는 대장동 개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했다는 이재명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한국일보가 그게 김만배 입에서 그분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사람은 처장님이라고 불리는 그분 대법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팩트가 좀 어긋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화동인 1호의 절반,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되어 있는 배당금의 절반을 가져가려면 뭐 호화 빌라 50억짜리로는 안 됩니다. 적어도 500억 이상 그런 돈을 큰 돈을 떼어줘야만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되는데 50억이면 절반이 아니라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뒤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한국일보에서 말한 그 대법관, A 대법관, 이제 이 사람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워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몇 달 전부터 나한테 기자들이 간혹 내가 그분 아니냐 묻던데 나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래서 한국일보는 A 대법관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펄쩍 뛰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뭐 그게 100% 조재현이다 이렇게 콕 찍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현재 대법관 중에 최고 선임입니다. 최고 선임 대법관. 사시 22회. 1980년 22회 수석 합격자입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한 분인 것 같아요. 덕수상고 졸업하고 성균관대를 야간으로 다녔습니다. 원래는 이제 모친하고 뭐 여동생을 건사하려고 한국은행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낮에는 한국은행을 다니고 밤에 성균관대 야간 학부를 다니면서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을 했으니 거의 천재급이죠. 강원도 동해 출신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를 했어요. 서울대 법대에서. 그래서 최종 학력은 서울대 법대로 되어 있는데 학부는 성균관대 야간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분이고 머리가 아주 비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인데 판사를 11년간 했고 그 뒤로는 쭉 변호사를 하다가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 7월 달에 대법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시 동기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시 동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어떤 끈끈한 인연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하고도 아주 두터운
도타운 사이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 한국일보 보도가 나오자 백혜련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의혹은 말끔히 해소가 됐다. 윤석열 후보는 사죄를 하라. 이제 벌떼같이 일어서겠지요. 오늘 하루 중에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과 언론은 책임을 져라.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어떤 자리냐? 요직 중에 요직이죠. 우리나라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첫 번째로 대법원장이라면 두 번째쯤으로 법원 행정처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그 모든 판사들의 3,000명 가까운 판사들의 인사권, 예산권, 그 다음에 행정, 이걸 총괄 책임진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얼마나 막강한 자리겠습니까? 물론 이제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발령을 내는 사람이지만, 대법원장이지만 이제 그 대법원장과 함께 그 모든 일을 실무 총괄 책임자, 이게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막강하지요. 정말 막강하지요. 네. 그거를 이 조재현 대법관이 2년 반 가까이 했었고, 지금 그 김만배 녹취록 2021년 2월 4일자 녹취록을 김만배하고 정혁학이 주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김만배의 말 속에 그분이 다 했어. 처장이 다 했어. 처장님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50억 빌라를 사드리겠다 했어. 아무도 모르지. 지금은 따님이 살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대목이 있다고 오늘 한국일보가 톱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놓고 보니 처장? 그래서 쉽게 한 사람을 지목하게 됐던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100%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이 정경심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 관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휴게실에 있는 퍼스널 컴퓨터, PC가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다퉜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이 나왔었는데, 그때 거기에 관련 있는 사람이 이제 조재현 대법관,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제 그 주말을 맞이해서 이 선거판을 또 한번 요동칠 수 있는 큰 사건이 터졌는데요. 바로 대장동 게이트의 그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그동안 뭐 그분, 뭐 윗분, 설계자, 뭐 이렇게 몸통 얘기를 해 왔던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몸통, 설계자 이 부분이 아니고, 이때는 정말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다 라고 그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일보에게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정영학 녹취록을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치 꽃감 빼먹듯이 적정한 그 시점에 하나씩 빼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금처럼 이렇게 선거가 코앞인 이런 민감한 시기에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보도를 또 대대적으로 터뜨린다는 건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일보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런 시점에 이걸 터뜨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워낙은 녹취록을 전체를 다 입수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돌았던 한국일보인데요. 그걸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제 터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대목이 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